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등 군사 전력을 대거 배치하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인 압박과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합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또다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갈등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최근에 아라비아의 북부 홍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항공모함 다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최근에 전략 자산을 이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죠. 네. 먼저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호가 최근에 아라비아해에 배치가 됐습니다. 항모 전단 하면은 미국 군사력의 상징이죠. 근데 이 에이브럼 링컨호 핵추진 항공모함인데 뭐 여기에 70여 대의 함재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막강한 네. 정말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링컨함 외에도 또 세 척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 또 추가 병력도 5천여 명 정도 또 투입을 했고요. 지난해 6월에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이 일대에 배치된 그 병력으로는 좀 최대 규모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는 그 미국의 조기 경보기 또 정찰기 이런 여러 대가 그 이란 주변에서 지금 포착이 됐는데 네. 지난해 6월에 미국이 이란 폭격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정찰기 등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핵탐지기 그 콘스턴트 피닉스라고 하는 특수 정찰기가 있는데 최근에 영국 서퍼크 주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가 배치가 돼서 영국에서 배치됐다는 거는 곧 해당 이란 주변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 언론들도 이 콘스턴트 피닉스호가 배치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움직임 때문에 미국의 이란 공격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분석도 네.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인 옵션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백악관이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그 미국 언론들이 이 전문가들 또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 옵션들로는 일단 대규모 공격 네. 통해서 이란 지도부 또 혁명수비대 등을 타격하고 또 이런 것을 괴멸시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이제 빅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 또 이란 정권의 상징적인 어떤 표적들 그중에 하나는 핵시설이 되겠죠. 그렇죠. 지난해 10월에 미국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괴멸시켰다 그랬지만 그 이후에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관측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다시 핵 시설들을 표적 삼아서 공격한다고 하면 그 당시 작전이 좀 미진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다시 이런 시설들을 핵시설 등은 상징적인 표적들을 타격해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이런 제한적인 공수까지 여러 옵션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느 옵션이 됐던 간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대규모 공습. 이란은 베네수엘라하고는 다른 나라죠. 군사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체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습이라는 게 쉽지가 않고 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한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2024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던 하마스 최고 지도자 그 이스마일 하니에를 암살했잖아요. 전세 네. 깜짝 놀랐지만 그렇죠. 이스라엘의 정말 정보력, 실행력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손잡고 하메네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부담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만약에 군사적인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일단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타격을 하고 네. 점점 상황을 봐서 수혜를 높여가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 대화 중이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실제로 협상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냥 말뿐인 건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화 네.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죠.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데 협상을 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네. 그 지난 1일에 미국의 언론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 네. 미국 정부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우리가 협상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를 상대국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능하다면은 이번 주 내에 뭐 만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튀르키예, 이집트 그리고 또 카타르가 네. 이제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악시오스의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보도입니다. 트럼프 하면 또 특히 뭐 타코 이래가지고 예. 처음에는 윽박지르다가 네. 뒤에 가서는 꼬리를 내린다 뭐 이런 것 뭐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뭐 의식했는지 이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화하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스처나 뭐 트릭이 아니라 또는 뭐 어떤 결국에는 무력을 지금 사용하겠다고 협박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꼬리 내릴 거다라는 이런 거를 해석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군사 타격하는 옵션도 지금 생각하고 손에 들고 있다. 있다. 이렇게 또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란 쪽을 보면은 이란도 미국하고 비슷해요. 강원 사인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약간 현 정부 특히 이제 우리 시간은 오늘 새벽에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핵 협상 관련해서 합의에 도달할 거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전쟁은 아니고 대화를 하기로 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메네이라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뭐 그러면은 어저께인가요? 미국이 공격하면은 이거는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 지역 전쟁으로 확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두 나라 모두 강원 사인을 동시에 그렇군요. 내놓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오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뭔가 좀 협상으로 풀면 맞아요. 더 좋지 않을까 예, 약간 그럴 수밖에 이런 없을 것 같아요. 바람이 예. 부담이 되니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 협상을 위해서 내건 요구 조건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것도 역시 미국 언론들이 소식통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 기사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란에 제시하고 통보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 문제예요. 네. 모든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 이걸 요구했다고 하고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 전량을 폐기해라. 그다음에 탄도미사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탄도미사일 수량 사거리 제한하라 이런 것도 있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뭐 이런 저항의 축 이란 입장에서는 저항의 축이라고 지금 그동안은 뭐 한 오랜 기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원을 해왔죠. 네. 이런 지원 모두 중단하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모든 우라늄 농축의 영구 중단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축 우라늄을 전량 폐기한다. 이 요구는 분명히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때 이루어졌던 2015년 네. 이란이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하고 독일 P5+1하고 합의했던 핵 합의보다 매우 강경한 내용인 건 사실입니다. 네. 기존 핵합의, 그러니까 그 2015년에 합의했던 거는 핵심은 이란이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농축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이걸 단계적으로 계속 낮춰서 결국에는 그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대신에 상업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상업적인 용도의 농축 우라늄을 허용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트럼프 등 미국의 강경파들은 이런 진짜 좀 유연한 이런 조건들이 결국에는 이란이 그 뒤에서 핵 농축을 계속 무게급 핵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빌미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우라늄 농축 영구 중단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도 다 폐기 네, 네.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거 과연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무 강하니까요. 그동안에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이란 정부 지도부는 이 핵 무기 개발을 거의 뭐 국시로 지금 내걸고 있잖아요. 이 핵 네. 개발이 곧 서방과의 어떤 저항에서 승리하고
이란이 정말 국가로서 자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계속 이제 수십 년 동안 추진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타협한다는 거 곧 뭐 항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다. 좀 미지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란 신정체제가 약화되어 있는데 네, 이란 네. 지도부가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 그렇습니다. 요구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왜 중요하냐면 네. 사거리를 제한한다 하는 거는 이란이 자국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네. 제1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타격하려면 사거리가 최대 한 2,000km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제한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쉽지 않다. 또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최근에는 뭐 자기네들이 1만 킬로미터급의 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제한된다면 그런 어떤 억지력의 수단을 빼앗기는 가지고- 것이기 아,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란은 지난해 10월에 하메네이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자체적으로 약 2,000km급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이 정책을 폐기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모든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는데 네. 만약에 미국이 요구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걸 만약에 이란이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이런 작년에 이 사거리 제한을 다 폐기했던 것들을 다시 뒤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이긴 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란은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최대한 수천 기가 된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그렇군요. 있는데 네. 대부분 북한하고 러시아의 미사일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국에서 생산한 그 무기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은 그런데 이제 수백 개, 수천 기라고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드렸는데 미국 당국은 이걸 한 3,000기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 면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여기 이 요구 사항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또 수량도 줄여라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조건이 중동 지역의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해야 된다. 네. 이런 요구 사항이었는데 사실 이 대리 세력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좀 많이 맞아요. 위축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네. 이거 정도는 굳이- 받아들일 수 있지 네네. 않나. 또 미국이 왜 또 굳이 이걸 넣었을까라고 네네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시아파 이슬람 맹주 이란은 이제 뭐 이라크 민병대도 운영하고 시리아도 아라사드 정권을 지원했죠. 네. 헤즈볼라 또 뭐 하마스 이렇게 네.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거의 뭐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는 괴멸한 상태이고 또 작년 또 12월에 특히 재작년 12월에 아사드가 이제 시리아에서 방금 축출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또 조금 이란적에는 상당히 타격이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세 가지 요구 중에서는 그나마 이거는 받아들일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특히 최근에 이란의 경제난 때문에 대규모 시위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 와중에 나온 얘기가 아니 우리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금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그 남의 나라 네. 이 하마스나 뭐 헤즈볼라 또는 후티 반군 이런 사람 이런 쪽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항의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국내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이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명분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외국 언론들을 보면은 이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전망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 이 부분도 이란으로서는 그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이런 세력들이 많이 괴멸되어 있지만 좀 쉽게 놓을 수는 없는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핵심은 사실 핵협상이에요. 그렇죠. 네, 핵협상인데 네네. 아마 이란 쪽에서는 이 전량 폐기라든지 네. 또는 연구 뭐 어떤 중단 이거를 조금 수위를 낮춰가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또 논의하고자 한 미국과 논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을 이란 쪽은 원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원하는 건 이란의 정권 교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뭐 최근 며칠 상관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란시 사태가 막 이제 네. 극도로 이제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럼 이란의 새 지도부를 찾을 때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노리는 게 정권 교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원한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얘기는 사실 쉽게 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또 여러 군데 들으셨겠지만 하메네이 추출한다고 해서 이 한 사람을 추출한다고 해서 그렇죠. 이란 신정 체제 단숨에 무너지는 건 아니고 또 오히려 더 강경한 반미 세력이 차기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 카드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일이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케니 로긴스의 데인저 존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